삼합은 지지작용뿐만 아니라 12운성에서도 12신살에서도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맺는 대부분의 관계들을 다 삼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표, 목적, 의도를 이루기 위한 합. 반대로 보면 목표, 목적, 의도가 있는 합. 저하고 강의하는 건 명리 공부를 하기 위한 목표가 있어서 합을 한 거죠. 강의 끝나면은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죠. 목적에 의해서 결속을 하고 목적이 달성되거나 아니면 목적이 달라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쉽게 해체하고 해산해요. 우리 회사에서도 근무 시간 지나면은 다 집으로 가잖아요. 이게 삼합이 깨지는 모습이고, 그러고 다음날 아침 되면 다시 다 출근하죠. 그럼 다시 또 삼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진 세 개가 모여서 수운동을 추구하고, 해묘미 세 개가 모여서 목운동을 추구하고, 인호술 세 글자가 모여서 화운동을 추구하고, 사유축이 모여서 금을 추구해요. 근데 이게 신자진이 모여서 다 수로 변한다가 아니고, 신은 신대로, 자는 자대로, 진은 진대로 존재하면서 셋이서 같이 수운동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고유성은 유지하면서 이걸 목표로 하는 거죠. 신금, 자수, 진토가 수운동성을 목표로 합하고, 해묘미가 목을, 인호술이 화를, 사유축이 금을. 그래서 서로 다른 기운들이 공통의 목적성으로 합한다. 각기 다른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 모인다. 이런 모습인 거죠. 이걸 십성적으로 보면 조건이나 이해관계로도 볼 수 있겠죠. 삼합을. 어떤 목표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그럼 조건이나 이해관계하고 관련 있는 십성이 뭐가 있었죠? 편적인 기운들이 있었죠. 편관, 편인, 삼합 자체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조건하고 이해관계에 되게 민감한 합이다. 그 삼합은 생지, 왕지, 묘고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신자진 구조에서 생지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왕지는요? 그렇죠. 묘고지는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인호술도 그러면은 인목이 생지고, 오화가 왕지고, 술토가 묘고지고, 사유축도 사화가 생지고, 유금이 왕지고, 축토가 묘고지고, 해묘미도 해수가 생지고, 묘목이 왕지고, 미토가 묘고지예요. 자, 근데 우리 12운성 공부했을 때 그 인묘되는 글자가 인호술 운동을 한다 그러면 드디어 화운동이 끝나고 정리돼서 그게 담기겠구나. 병화의 화운동이 정화의 형태, 음의 형태로 담기겠구나. 술토 속에 지장간이 정화가 있잖아요. 진토 속에는 개수가 있죠. 인묘는 임수가 임묘하는데 진토의 지장간 속에는 개수가 들어있죠. 네. 축토 속에는 축토에는 경금이 임묘하는데 신금이 들어있죠. 미토 속에는 간목이 임묘하는데 을목이 들어있죠. 네. 이렇게 양간이 양운동하던 그 에너지가 음간의 형태로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생지, 왕지, 묘고지를 12신살로 하면은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에요. 요 신자진 구조 안에서 신금이 지살이고, 자수가 장성이고, 진토가 화개가 되겠죠. 네. 지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12운성하고 12신사를 따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같이 공부하시는 게 당시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나중에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인신사해 생지는 해당 계절의 시작 지점이면서 지장간 속에는 다음 계절 기운이 활성화된다. 인목은 인묘진 봄의 시작이죠. 근데 삼합으로 치면 인목이 인오술 삼합을 하죠. 인신사의 각 계절의 제일 앞에 있는 애들은 자기 계절로서 시작되면서 그 다음 계절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봄은 여름하고 같이 붙어서 가죠. 봄, 여름이죠, 순서가. 그럼 인목에는 봄이 시작되면서 여름도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인목 속에 지장간에 병화가 있죠. 인목에서 12운성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생지죠. 이때부터 여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성이 되는 거예요. 신금은 신유술 가을의 시작이면서 가을 다음 계절이 겨울이죠. 신자진 운동을 하죠. 삼합으로. 신금 지장간 속에 임수 있죠. 임수가 지지 신금에서 12운성으로 뭔가요? 생지죠. 이것도 똑같이 생지죠. 기운이 여기서부터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그럼 사오미는, 사화는
사오미 여름의 시작이면서 여름 다음 가을이죠. 사유축으로 삼합운동을 하죠. 경금이 사화에서 12운성 상태가 어떤가요? 생지죠. 네. 이렇게 인신사해는 다 그 다음 계절 기운의 생지예요. 해수는 해자축 겨울의 시작이면서 해묘미 삼합의 시작점이죠. 해수 속에 간목이 있죠, 지장간에. 그래서 갑의 생지죠, 해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벌써 다음에 돌아올 봄에 대한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요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꼭 완전히 선생님들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지 속의 지장간은 이 12운성 전체 사이클에서는 생육대의 그 생지인데 로광세보다 아래 단계잖아요. 아래 단계지만 이제 생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활성 에너지가 강하다고 봐요. 걸록지나 제왕지를 지금 정상에 있는 탑스타라고 본다면 생지 같은 경우는 라이징 스타 있죠. 이 느낌인 거예요. 지장간 속에 뭐 임목 속에 병화가 있다. 신금 속에 뭐 임수가 있다. 이런 지장간 생지 속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걸 결코 없거나 약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유망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운이. 실제로 되게 잘 씁니다. 그걸. 얘기가 좀 샜는데 임목은 임묘진 봄을 열어주면서 그 봄이 열리면서 벌써 인호술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김명리님 저 다음번 환자 끝나고 들어가실 거니까 여기 의자에 앉아 계세요.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은 내 차례 아닌데 내 차례 한 칸 앞에서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목에서 벌써 여름은 이제 대기 스탠바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목 속에 병화가 생한다. 신금 속에 임수가 생한다. 사화 속에 경금이 생한다. 해수 속에 간목이 생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다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인목은 12지지 12단계에서는 이제 음양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인목 자체로 보면 삼양 삼음이죠. 그러면서 삼합으로 보면은 인호술 화운동이 생성되는 구간이면서 방합으로 보면 인묘진으로 봄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해수 같은 경우는 12지지 운동으로는 한 사이클의 끝이지만 이미 한 사이클의 끝 안에서 다음 사이클이 시작이 되죠. 해묘미 목으로. 그러면서 다음 사이클의 시작 자축이 다음 사이클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춥다잖아요. 춥고 위축되어 있다잖아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수가 해주는 거죠. 얘네들끼리를 다 1부터 12번까지 다 따로따로 있는 애들이라고 보지 말고 6합도 했다가 3합도 했다가 다양하게 계속 무리지었다가 풀렀다가 무리지었다가 풀렀다가 이 운동 속에서 각종 우리 인생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좌우묘유는 왕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기 생지하고 묘고지가 저 왕지의 운동성을 중심으로 삼합이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리더이고 저 글자들이 대장인 거예요. 각 계절에. 자수는 해자축 겨울의 절정. 그러니까 해자축으로 봐도 겨울의 가운데 있고 신자진으로 봐도 수운동의 가운데 있죠. 오화는 사우미로 보면 여름의 가운데 있으면서 인호술로 봐도 가운데 있죠. 묘목은 임묘진으로 봐도 봄의 절정이고 해묘미로 봐도 목운동의 한가운데 있죠. 유금은 신유술로 봤을 때도 가을의 절정이고 사유축 삼합에서도 금운동의 중심지죠. 그래서 그 계절의 어떤 캐릭터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장점도 뚜렷하고 단점도 뚜렷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지의 의미는 해당 운동성이 가장 왕성하게 작용하는 구간이다. 이제 삼합에서 한 글자가 빠지면 이걸 반합이라고 하는데 반합은 삼합보다 당연히 약하겠죠, 작용력이. 근데 반합의 필수 조건은 왕지는 무조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빼고 신하고 진만 갖다가는 반합을 얘기하지 않아요. 신자로 돼 있건 자진으로 돼 있건 이렇게 돼야지 반합으로 보는데
생지가 없으면은 모이긴 모였는데 시작할 1번 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작용에서 뭔가 약화가 된다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묘지가 없으면 야 우리 지금 다 해놨는데 김치를 다 담궜는데 담을 통이 없네? 마무리 작용이 약해질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실제 현상에서는 어떤 게 벌어지냐면 만나는 인연을 통해서 이 삼합을 채우려고 하는 견인작용이 일어나요. 이게 어떤 한때 운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내내 계속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국에 해수하고 미토가 있으면 묘목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묘목이 운에서 오면은 이때는 삼합이 성립이 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묘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인연이 발생해요. 이게 서로 견인하는 거예요. 야 여기 지금 삼합에 너 지금 네 자리만 딱 비어 있으니까 빨리 와. 너 일단 와. 옛날에 그 학교에서 레크레이션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계속 밀가보리가 잘한다 이런 거 노래하면서 안경 낀 사람 각 조마다 한 명씩 들어가 막 하면은 막 아무나 일단 무턱대고 안경 꼈다 하면 너 일로 와 이렇게 데리고 오죠. 이런 것처럼 그 삼합에서 비어있는 글자 가진 사람을 자꾸 이렇게 불러오는 작용이 일어나요. 미는 원래 갖고 있고 대운이 해수잖아요. 다 묘목 갖고 있죠, 원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뭔가 삼합에서 하나가 비어 있으면 이론상 그게 성립이 안 되는데 뭔가 일상생활에서 자꾸 인연으로서 그게 채워진다. 근데 아까 삼합의 특징은 목적이 달성되면 또 해체되죠. 반대로 목적을 하다가 뭔가 장애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또 바로 해산할 수 있어요. 일단 묘고지까지 갈게요. 진술충미 묘고지는 그 해당 계절 운동을 정리하고 근데 플러스 삼합 운동도 정리해요. 그러니까 아까 생지는 해당 계절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 계절까지 준비하잖아요. 근데 요 묘고지는 그 계절 운동을 정리하면서 삼합도 정리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지는 앞에 2개를 시작하고 묘고지는 뒤에 2개를 정리하고 생지는 2개 시작, 묘고지는 2개 정리하고 왕지는 2개 다 리더 역할을 한다. 진토 같은 경우는 인묘진으로 봄이 끝나죠.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연결되는 그 전환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근데 봄에서 여름으로 간 거는 음양으로 보면은 양에서 더 양으로 간 거죠. 소양에서 태양으로 간 걸로도 볼 수 있죠. 근데 양에서 양으로 가면은 저 반대편 운동은 완전히 끝나야겠죠. 그러니까 신자진 운동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술토는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가는 그 전환에 있죠. 그러면은 가을에서 겨울 가는 건 또 음에서 더 음으로 간 거죠. 그럼 반대로 보면 음에서 음으로 가기 전에 뭐가 끝나야 돼요? 양이 끝나야 되죠. 인호술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축토는 해자축 겨울에서 인묘진 봄으로 바뀌어야 되죠.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거는 크게 보면 음에서 양으로 음양이 바뀌는 거죠.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변화량이 크다 적다? 크죠. 네. 그러면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음을 열 때 작용했었던 금운동이 마무리가 돼야겠죠. 네, 사유축이 마무리가 돼요. 미토는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 전환 구간으로 가면서 이게 12개 딱 나눴을 때 크게 대음양이 바뀌죠. 그러니까 대음양이 바뀌는 구간이 아까 겨울에서 봄 갈 때 음양이 바뀌고 여름에서 가을 갈 때 음양이 크게 바뀌죠. 네. 그러니까 음양이 바뀌니까 이제는 음운동 얘는 음을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토는. 그러니까 양운동이 마무리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해묘미 목이 여기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사주 푸는 거 다 이 운동성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거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삼합의 특징. 삼합은 일단 충에 쉽게 동요되고 해체돼요. 그러니까 결속력이 약한 거예요. 근데 결속력은 약한데 지속성은 강해요, 삼합이. 나중에 되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주 원국에 있는 그 글자들이 뭐 어떤 삼합을 하느냐가 내 인생의 큰 운동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이걸 넓게 보면 이제 인생의 큰 목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거는 운에도 적용해요, 삼합은. 내년은 신축년이 오니까 그럼 사유축이 마무리되겠죠. 사유축이 마무리되면 그 축 다음이 봄이 기다리고 있죠. 네. 봄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으로 작용을 하는데 봄으로 가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왕지가 충하면은 100%그 삼합은 그냥 으악 하면서 다 깨진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생지를 충하고 묘지를 충해도 삼합은 쉽게 깨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선생님 오늘 어느 선생님 좀 컨디션 안 좋다는데 그냥 쉬죠. 내가 아픈 게 아닌데도 멤버 한 명이 동요하면은 다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자녀는 자수가 운에서 왔으니까 자수는 오화를 충하죠. 그러면 오화를 충한다는 것만으로 이미 인호술 삼합이 동요하고 해체되는 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원국의 내 삶의 목표성이 인호술 삼합이었던 사람들은 좀 동요하고 뭔가 되게 분주하게 변화 변동 많이 일어나고 뭐 방황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자기 사주의 목표가 신자진 삼합 운동이었던 사람들은 운동을 활발히 하겠죠. 월지의 삼합 운동성, 월지 지장간 중기는 직업과 사회활동 이쪽에 관련성이 있으면서 특히 월지가 좌우묘유 왕지일 경우에는 이 비중이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월지가 좌우묘유면 대체로 좌우묘유하고 관련 있는 그 어떤 그 글자의 운동성이나 그 속성, 인자 같은 것과 관련 있는 직업이나 사회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저는 미토가 월지잖아요. 미토 자체 글자만으로 봤을 땐 해묘미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목과 관련 있는 걸 직업으로 고를 확률이 높겠죠. 근데 지장간에서 미토 속에 정화, 을목, 기토가 있는데 저는 정화가 투출을 했죠. 그럼 투출하면은 더 뚜렷해지는 거잖아요. 그 글자의 작용력이. 근데 그 정화가 저한테는 편인이에요. 편인이니까 편적인 학문을 잡을 확률이 높겠죠. 학문을 한다면. 근데 정화가 조사하고 탐색하는 인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화 자체는 공공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광고는 공공성이었고 대중을 상대로 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제가 했던 역학은 계속 탐색하고 찾아내고 이런 거였죠. 이게 직업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미토 속에 지장간 중기 을목이 있는데 이 을목을 교육하고 돌아다니면서 교육하는 걸로 쓰고 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